그 다음에 율령. 자, 율령에서 율자는 형벌을 나타내는 법을 율이라고 그러고, 이 령자는 행정적인 법을 령자라고 합니다. 나라를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바로 이 율자입니다. 어떤 식으로 잘못한 놈들을 처벌할 것이냐, 그 모든 사회에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에서도 잘못한 애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제일 먼저 성립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죽였을 때, 도둑질을 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율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법을 령이라고 해가지고 율령이라고 하는데, 자, 형법과 행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을 율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령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나라는 왕이 나서가지고 이 율령을 반포를 합니다. 백성들한테. 자,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이 율령에 의해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의미가 뭐냐, 그 역사적으로 이 시험 문제 풀 때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구나,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은 편합니다. 면벌부. 자, 좀 생소한 단어죠. 자, 우리가 보통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데, 단어가 요즘엔 좀 바뀌어서 면벌부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한자를 그대로 살펴보면은 벌 받는 거를 면하다라는 거는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회피할 수 있는 부는 이제 그 장부 있죠, 노트 같은 거, 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벌을 면할 수 있는 장부라고 보면 돼요. 면벌부. 자, 여기 어디서 나온 말이냐, 우리가 흔히들 면죄부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중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돈이 좀 필요한데, 이거 돈 벌 데 없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는 원리가 그거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면은 온갖 가지의 잔인한 벌들을 받는다. 사람이 받기 싫어하는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면하게 해줄게, 벌 안 받게 해줄게, 대신에 돈을 좀 내 라고 이제 중세 교회에서 좀 부패를 한 거죠. 부패한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문서를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이렇게 사람 죽였는데도 나 진짜 지옥 안 갈 수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었는데도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문서를 진짜로 샀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기독교라는 게 삶의 원천이고, 교회라는 게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지옥에서 벌을 받을까봐 이렇게 면벌부를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자, 벌을 면하기 위한 장부. 자, 면죄부에서 면벌부로 바뀐 이유는, 죄는 있어. 원래 용어에서는 죄는 있습니다. 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지었어. 넌 죄는 지었는데 벌만 면하게 해줄게 라는 의미에서 면벌부다 라는 거죠. 면죄부는 조금 의미가 잘못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치주의. 문은 학문을 나타내요. 문화라던가 학문을 나타내는 게 문이고, 자, 치는 다스릴 치자, 정치하다 할 때 치자. 그리고 주의. 자, 주자는 주된, 주장할 주자도 있고, 주로 뭐 그런 뜻이죠. 자, 의자는 뜻 있자. 그래서 문치는 학문으로 다스리는 주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주의, 민주주의, 문치주의, 사회주의, 무슨 많은 주의가 있는데, 요 주의는 이제 외국에서, 서양에서 처음 이런 정치라던가 철학적인 개념들이 들어올 때 이제 주로 일본에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 주의, 무슨 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치주의도 그렇고, 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일본 쪽에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 때 번역을 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즈음 있죠. 뭐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즈음 같은 것들을 번역할 때 주의라고 많이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나라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문치주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최고다, 싸움 좀 잘하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나 똑똑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최고다 라는 게 바로 이 문치주의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바로 이 문치주의였죠. 대표적인 문치주의 나라가 조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역참은 여기에는 이 한자 그대로 뜻을 보기보다는, 여기에는 몽골 제국이 주요 교통로에 설치하여 숙식과 교통수단을 제공한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몽골 제국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동양 쪽에서는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말을 타고 가겠죠. 근데 말이 무한정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차가 400km 달릴 때 너 중간에 기름 한번 넣는 것처럼 말도 한번 쉬어야 되고,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휴게소 가는 것처럼. 근데 그 휴게소 같은 개념으로 휴게소 가가지고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사람도 밥을 먹고 잠깐 잠도 자고 하는 게 바로 이 역 제도에서 역. 그래서 역을 지금 우리가 무슨 서울역, 무슨 일원역 하는 것처럼 중간중간 지점마다 역을 설치해 놓고 어떤 심부름꾼이나 사신들을 쉬고 말을 갈아타고 가게 하는 곳을 역이라고 하고, 뭐 역참제도, 역 말고 그 비슷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제도를 바로 역참제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그다음 막부는 일본 역사를 배울 때 이 막부를 빼놓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살펴보면은 장막 막자에 관청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전쟁터, 야외에서 전쟁터에서 막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장군들 모여가지고 천으로 된 막사 안에서 막 회의하고 막 지도 가지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거를 이 막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자 그대로 하면은 장막으로 된 관청이 막부인데,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막부가 원래 사실은 임시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전쟁 때 이렇게 잠깐 전쟁할 때 진영 쳐놓고 잠깐 있는 곳인데,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 너무나 중요해지다 보니까 막부라는 게 정권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자, 그래서 일본 무사 정권을 이르는 말이 막부입니다. 이 전쟁 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무사 정권, 사무라이죠. 사무라이가 위주로 된 이 정권이 막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가 처음 세워졌고, 그 다음 무로마치, 그 다음 도쿠가와 막부처럼 물을 좀 숭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황, 일본의 상징인 천황은 그대로 있고, 이 막부들이 정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대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이 막부 제도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이제 대정봉환이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막부가 무너지게 되죠. 자, 왕권 신수설, 요거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왕권이라는 거는 왕의 권력이에요. 왕의 권력. 자, 왕의 권력은, 자, 신수설, 신자는 우리가 말하는 신이에요. 신이 줄 숫자죠. 줄 숫자. 주었다는 설. 자, 말씀설이에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력은 신이 주었다는 설이 바로 왕권 신수설의 설입니다. 왕권 신수설은 유럽 절대주의 왕정에서 쓰이던 말인데, 예전 유럽은 정말로 그 기독교가 완전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신이고, 뭘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그런 사회가 유럽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 무언가를 허락했다, 신이 무언가 주었다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끝입니다. 영국에서 왕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너네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신이 나한테 그걸 줬기 때문에 난 신의 대리자이다, 신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무적의 논리야.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교황 같은 경우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교황도 뭐 신의 대표자지만, 아니 제가 뭐 신에게 받았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적의 논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왕권 신수설은 자기 맘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명분을 쌓는 거죠. 명분. 그 다음에 중상주의. 자, 아까 우리 뭐뭐주의, 뭐뭐리즘은 배웠고, 자, 중자는 무거울 중자, 중요할 중자가 요 중자. 그 다음에 상자는 장사, 상인, 상업 할 때 바로 이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중상은 상업, 장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가 바로 이 중상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상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상자가 원래 장사를 나타내는 한자가 아니었어요. 자, 원래는 상나라, 아까 배운 은나라랑 같은 말이죠. 자, 상나라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상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하고, 이제 이 주나라에서 상나라의 망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무서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합니다. 상나라 유민들을. 이 상나라 유민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축이나 매매하며 하천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상인이라는 게 원래 상나라 사람들이란 뜻인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인이란 원래 상나라 유민들이었다. 그런데 상나라 유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인 자체가 장사하는 사람으로 확장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사를 중요하게 하자는 주장. 자, 지금 와서는 정말 그냥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의 수입원이 무역이고 당연히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원래 예전 나라들에서는 뭐 장사보다는 그냥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다 뺏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런 마인드였는데, 근데 요게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항로가 개척이 되고 경제적인 개념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상주의, 상업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돼서 중상주의가 시작되었다 라고 여길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다른 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